그러면 인터뷰를 위한 전화나 메일이 오게 됩니다. 대부분 전화가 올 거예요. 제가 한 인터뷰를 저도 한 20군데 정도 봤는데 20군데 중에서 한 18, 거의 90%가 전화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화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전화기 꼭 핸드폰 꼭 들고 다니시고요. 조금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라바마주 교육청에서 이제 그 지원하는 곳인데 똑같습니다. 그 양영지 선생님이 CMS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회원가입하시고 마이 애플리케이션 가서 저기 여기 항목들 다 싹 다 적으시고 잡스 가가지고 어플라이 막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곳에 요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적으면 적을수록 취업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대충 적으면 대충 적을수록 연락이 잘 안 오고요.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조금 더 취업될 확률이 많고요. 이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한국인들 특성상 되게 겸손하잖아요. 이거 적을 때 되게 겸손하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위의 사람들도 이런 거 작성을 할 때 너의 경력 이거를 4배 이상 부풀려서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4배 이상 부풀려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4배 이상 낮추고 우리는 4배 이상 높이고 우리의 경력들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한 20군데 봤는데 인터뷰 어포인먼트 교장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 경력이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의 레주메도 마음에 들고 하면은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전화가 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면 또는 줌으로 인터뷰를 볼 건데 대면으로 했다고 해서 좀 더 합격률이 높고 줌으로 했다고 해서 합격률이 낮고 이게 아니라 둘 다 동일합니다. 대면으로 봐도 되고 줌으로 봐도 되고 저는 전화 인터뷰로도 봤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전혀 나 대면으로 안 해서 얘네가 떨어뜨렸다가 아니라 다 동등합니다. 그리고 대면 면접 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가게 되면은 레주메 여러 장 들고 가서 주십시오. 거기 있는 선생님이든 교장 선생님이든 다 주면서 나는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주메 여러 장 프린트해서 가고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요 교장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교장은 무조건 들어오고 같은 전공 교사 한 2명에서 3명 그리고 타전공 교사도 몇 명 들어오는데 제가 제일 면접 20곳 본 것 중에서 면접관이 제일 많았던 곳이 10명 있고 제일 적었던 곳이 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압박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 들어왔다. 10명이 돌아가면서 한 질문씩 합니다. 걔네들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질문 리스트. 아마 A4 용지에 질문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걸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답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질문이 조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0군데 정도 다니면서 이제 공통적인 질문들을 해요. 1번 질문은 항상 자기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그러면은 저희 한국에서 자기소개하면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대답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인트로덕션, 자기 인트로 내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제 소개한 거 있죠. 제 경력은 어떻고 제 학력은 어떻고 제 라이센스 뭐가 있고 이런 거 그거를 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고 저의 장점은 무엇이고 저의 단점은 무엇이고 이게 아니라 저의 학력은 이렇게 였습니다. 제 경력은 이렇게입니다. 제 라이센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략 그 사람들도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공통적으로 항상 받는 질문은 diversity, 다문화, inclusive classroom, 통합교육. 그 미국 가면은 여러분들 특수교육 수업도 특수교육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이버시티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너는 통합시켜서 수업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서 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classroom environment. 이게 저는 어딜 가든 다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너의 교실을 들어갔을 때 너의 교실 환경은 어떻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의 교실 환경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 거고, 나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나의 타임 스케줄은 만약에 45분 수업이다 하면은 한 20분 정도는 인스트럭션을 하고 수업 강의를 하고, 나머지 20분에서 한 10분, 15분은 활동 수업을 하고 10분 정도는 어세스먼트, 평가를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면은 되고요. questions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거를 왜 제 여기다 넣었냐면은 항상 마지막 질문은 Do you have any questions? 라고 물어봐요. 항상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딜 가든 똑같이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가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학교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학교를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Do you have any questions? 했을 때 I don't have any questions. 나는 질문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내 학교에 관심이 없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좋은 질문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들고 가시는 걸 좋고요. 팁을,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들고 갔었는데 그 중에서 항상 물어봤던 게 이 학교 작년 1년 동안 가장 힘들었었던 것이 무엇이냐?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팁입니다. 비자. 양현지 선생님이 조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생각보다.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비자 스폰서를 근데 안 해줄 가능성도 많습니다. 굉장히 큰데 그 이유가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대학교 협약을 안 맺고 돈이 들고 돈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대충 한 3,000달러 정도 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학교 측에서 내야 되는 게. 그렇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가장 큰 이유는 할 줄 모르고 해본 적이 없고 대학교와 협약을 안 맺어서입니다. 이게 원하시면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궁금하시면 Q&A에 질문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H1B 스폰서를 받고 싶으면요, 대학교와 협약을 안 맺어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근처에 대학교가 있는, 큰 대학교든 작은 대학교든 대학교가 근처에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해보시고요. H1B 해준 경험이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하시고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네이티브만큼 수업도 잘하시고 학생 관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학교 쪽에서도 해줄 의향이 보이지, 여러분들 그냥 나는 대충 수업하고 갈래 이러면은 안 해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생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사생활 어떻게 했는지. 한국이랑 다르게 미국 교실은 교사가 교실에 상주를 하고 학생들이 수업마다 교실을 이동을 하고요. 출퇴근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 지인 선생님, 한국인인데 다른 학교에 있던 분은 아침 7시 반에 1교시가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시 1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8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양하고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분들은 수업, 학생 관리,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행정 업무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과학 선생님으로 있을 때 일하던 스케줄표고요. 저는 가르쳤던 과목이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가르쳤는데 9학년 바이올로지를 9학년 여기 보면 피지컬 사이언스라고 있거든요. 피지컬 사이언스는 이제 스페셜 에듀케이션 학생들 대상으로 10학년, 11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했고요. Anatomy and Physiology, 해부학 가르쳤습니다. 인간 해부와 생리. 이거를 11학년, 1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여기 있는 스파르탄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교 닉네임이 스파르탄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파르탄 타임은 어떻게 보면은 종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례 또는 조례 시간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한 타임당 90분씩 수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제가 가르쳤던 수업 교실, 저기는 이제 풋볼 경기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칠판에 낙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렇게 낙서하고 있으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선물도 받으실 거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으실 거고 또 시간이 많이 돌아서 또 생각보다 많거든요. 방학도 길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좋은 것도 얘기했잖아요. 선물도 받고 학생들도 귀엽고 이렇게 칠판에도 낙서하고 교실도 생각보다 넓고 학교 풋볼 경기가 있으면 공짜로 여러분들 보러 갈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다 좋은 것도 있는데 당연히 단점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어 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활동 수업도 영어, 이론 수업도 영어. 저는 90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수업 준비도 2배. 하루 기본 6시수, 6시수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30시수 합니다. 들어보니까 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길어도 22시수, 20시수, 짧으면 16시수 하는데 저는 30시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죠. 그래서 1년차 때 그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수업 준비를 했고요. 쉬는 날은 금요일 퇴근하고 나서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휴식을 하고 또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다시 수업 준비, 금요일 퇴근하면서 쉬고 그리고 일요일 오후까지 쉬다가 또 다시 수업 준비.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 시간도 많으실 텐데요. 뭐 많이 놀러도 가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영화도 보시고 다른 지역도 가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밤에도 놀러 가보시고 다른 학교도 가보시고 다른 대학도 가보시고 여기는 참고로 제가 PhD 박사과정 가는데 PhD 박사과정 학교입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그 학교를 간 거고요. 불꽃놀이도 보시고 음식도 꽃놀이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미국 현지 음식도 먹어보시고 그러다가 또 한국 음식이 생각나면 고기 굽는 데도 있어서 고기 구우러 한번 가보시고 직접 요리도 해보시고 그렇게 재미있게 보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